민주당 경선 특정 계파가 아니면 탈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이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비주류 인사들은 줄줄이 탈락하고 공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북을 좀 보자면요. 대리비 지급 의혹을 받았던 김관용 지사가 관련 보도 당일 긴급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이원택 의원은요.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하루 만에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요.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여권의 이 파열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윤리감찰 지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윤리감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부르든 당에서의 뭔가 그 사법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법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전북지사 관련해서 이 김관영 지사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윤리감찰 지시가 있었을 때 좀 빠르게 처리하는구나 싶었는데 네. 친청 인사에 대해서 이 긴급 윤리감찰 지시라는 게 딱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지금 뭔가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 하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뭔가 좀 제대로 하려는구나 싶었는데 곧바로 이제 또 뭔가 혐의 없음이라는 그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리스크가 제기가 되니까 리스크를 빨리 털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시선도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명에 대해서는 바로 제명을 한 반면에 또 한 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친명이냐, 친청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처벌이나 판단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있어요. 친청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슨 허수아비 칼날 같은 거, 두부 칼날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친명인 사람들한테는 장미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잘리죠. 자,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김관영 지사 원래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분이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김관영 지사가 전에 이제 전북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의원들 계셨지만 그 전에 국민의당 한번 휩쓴 적이 있거든요.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분들을 민주당으로 복당시키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게끔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명이죠. 완전 굉장히 친명이에요. 친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힘을 입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김관영 지사가 지사에 나갈 때 당시에 송하진 전북지사 현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재선까지 하고 3선을 도전하시던 상황에서 지지율이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컷오프가 돼요. 그러고 김관영 지사가 이제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거는 중앙당의 개입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친명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친명에 가까운 지금 김관영 지사 당선 확률 매우 높았거든요. 사실 도정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디오 하나로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물론 잘못된 건 맞아요. 돈 나눠준 거 잘못했죠. 근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태껏 언제 한번 이렇게 공정한 칼날을 들이는 적이 있냐는 거죠. 똑같은 영상이 나와도 누구는 3개월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마지못해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제명을 하고 누구는 나오자마자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자 이러면 누가 이거를 과연 공평하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친명 후보를 날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게 사실상 친청으로 불리는 후보거든요. 이 이원택 후보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감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찰을 무마를 시켰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오늘 뭐 언론 보도들 보면 최고위에서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겠죠. 친명계 최고위원들일 텐데 그분들이 왜 이거는 이렇게 감찰을 무마를 하냐.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그냥 경선 진행에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최고 격전지는 대구도 부산도 아니에요. 전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전북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북을 놓고 친명과 친청 갈등이 정말 표면화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짚어봐야 할 곳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의 여진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 경선에서 떨어진 한준호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서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민희 의원이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런 경선 후유증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당연히 갉아먹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친명이 아니라고 좀 지금은 좀 이렇게 그 계파상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정말 정치가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 23년도, 24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의원 앞에 붙는 수식어는 친명이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아닌 거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튼 지금 한준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의 어떤 그런 발언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갈등들이 표면화되는 것 같은데 또 어디 보도를 보니까 뭐 둘이 이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좀 화해한다라고 좀 알려졌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치인과 정치인이 경선을 앞두고 전후로 해가지고 갈등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아니에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끼리 화해하고 융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 한준호 의원이 뭔가 준비가 안 된 후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작정하고 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본심이 속마음이 전 새어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준호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마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 당사자 두 분이 뭔가 화해하고 밥 먹고 뭐 치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지지층 간의 그 갈등까지 이 좀 화해할 수 있을까 봉합할 수 있을까 하고 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까지 같이 화합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선 경쟁력을 깎아먹는 건 한준호 의원이 아니라 추미애 의원 본인이에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말에 긁혀가지고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에 만약에 전문성을 보이고 제대로 GTX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잘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준비 안 된 후보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징계를 하자고 그러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준비 안 된 후보 이거 뭐 어떻게 징계할 겁니까? 뭐 허위 사실로 징계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죠. 본인이 그냥 정말 자기들 개딸이라 불리는 정말 강성 지지층만 보고 검찰개혁에만 매달릴 그 시간에 경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더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택도 없는 소리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아프니까 이걸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 경쟁력 깎아먹는 이야기로 봅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최민희 그동안 이제 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어머니로 불려왔었는데 그 지위를 이제 최민희 의원이 좀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보면은 정작 이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와가지고 둘이 가만히 있으면 화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운데 와가지고 에이 야 너 어떻게 네 친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갈등의 화해로 가긴 좀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번에 뭐 최민희 의원이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민주당 내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보수의 어머니는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수의 어머니가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추미애 의원은 친청이죠? 원래는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원래는 그거죠. 친명이었는데 뭐 정청래 대표는 안 그랬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얼마나 친명의 활동을 했습니까? 근데 권력이 이만큼 무서운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에 해볼만 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의원이 후보로 결정 나면서 중도 확장형 후보가 나오면은 좀 승산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보면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이 안철수, 김은혜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아직 후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정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게
당내 과정에 대해서는 뭐 추가 공모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안에서 경선해가지고 정해진 후보가 있겠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저는 네. 이 과정들 보면서 굉장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선거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것이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에 갇힐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 전국구예요. 그래서 사실 전국에 있는 그 경선 지역에다가 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연히 경선 흥행을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가 공모를 열게 되면 기존에 계신 분들께서 좀 불만을 가질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좀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가 선출된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만 흥행하면 진짜 이길 것 같은데라는 기대가 생긴다면 오히려 경선 흥행을 위해서 외부인은 아무라도 좀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중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어떤 중도층에 계신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빨강과 파랑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어느 지점을 노린다면 저는 그거 실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공 사례를 본다면 21년도 보궐선거는 저는 굉장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저관여층들을 어떻게 설득했었냐면, 그러니까 모든 기존의 기성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던 이슈에 대해서 빨강과 파랑 사이에 있는 입장을 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루지 않던 이슈들, 특히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명한 이슈를 내면서 그 저관여층들을 설득해내는데 성공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중도를 지향하는 누군가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는 분께서 오히려 더 경선의 흥행을 유도하고 그리고 선출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국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뭐 저희 당 이야기가 아니까 사실은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는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김문수 지사 때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직접 경험을 했고 당시 유시민 장관과 싸워서 이기던 그 캠프에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잘 보시면요. 경기도가 어떤 사람을 지사로 뽑습니까? 경기도는 이념으로 뽑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경기도는 일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보세요. 김문수, 남경필 이런 사람들 뽑아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요. 이념적인 것보단 비주류였던 이재명 그리고 지금 비주류인 김동연 이런 사람들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부동산, 세금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교통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를 낸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저 당에서 알아서 하실 말씀이지만 저는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후보로 공모를 하기로 했고 후보가 아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후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원칙을 지켜야지만 뒷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을 지켜가지고 낸 후보들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가 공모를 또 받는다? 그러면은 당의 원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후보 낸 사람들 양양자 의원이나 함진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냅니까? 들러리스라는 겁니까? 저는 제가 양양자 후보 입장이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으신 거죠. 참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추미애가 여성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그거와 대비돼서 양양자 후보 같은 분도 충분히 일로서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거는 사실 뭐 그쪽 당에서 결정하실 내용이니까 그렇긴 한데 원칙은 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대명제에 너무 공감하고 제가 공천 신청을 한 입장에서 저 역시도 갑자기 뭔가 추가 공모를 연다 그러면 좀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결국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선 승리인데 추미애 의원이 저쪽에서 후보가 되면서 진짜 본선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되게 외부에서 굉장히 그 좀 경쟁력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라고 본다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 경선 토론회 자체를 좀 기존보다는 훨씬 더 흥행에 가깝게 끌고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인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조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반박을 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될 거를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 전략에 큰 미스가 있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얘기는 안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파다했던 사실이에요. 지금도 첫 번째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과반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추미애 후보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준비를 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괜히 추가 공모라는 게 오히려 면만 더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요. 네, 개혁신당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어떤 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경기도지사라는 게 이제 급이 사실은 바로 다음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신인이 나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인지도가 있는 좀 명망 있는 분을 열심히 지금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모셔오고자 하고 있고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좋은 분 한번 모셔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명피교로 불렸던 이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경선이 한창인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까지도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지지를 확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어준의 그 권력의 본질이 잘 확인되고 있는 게 김어준의 권력은 어떤 뭐 의원들을 확보해가지고 원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플랫폼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 진영 내에 큰 스피커로 만들어 놓는 그런 플랫폼 권력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그것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지금 저는 이 김어준의 권력이 그 속성이 잘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정원우 구청장은 사실 친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어준의 방송 같은 경우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사실 친명 인사들은 여기 나오는 것도 굉장히 꺼려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안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원 후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럼 경쟁 후보들은 오히려 김어준의 방송을 앞다퉈서 찾아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당내 공식 경선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그 검증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 그 진영에서 많은 시청자가 있는 그 김어준의 방송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향해 가지고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검증 포인트들이 다시 한번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친명을 자처하고 친명으로 보이는 분들이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김어준의 권력의 속성이 잘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김치국 거기서 어떻게 보셨어요? 황표 정치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왕권이 약할 때 이제 신하들이 미리 그 고관 대작들을 정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황표를 찍어서 이력서를 올립니다. 그럼 임금은 서명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황표 정치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어준이 황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김어준이 고점 낙점을 해야지만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누가 그에게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경선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대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경선이라면 그 당의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 당의 당원들 중에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성적인 지지자 한 줌이 후보를 결정하고 그 후보가 곧 당선이 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면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김어준이 추천하고 김어준이 뽑은 후보가 과연 당선이 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모든 천만 시민의 이런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 개딸의 이야기에만 휘둘릴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정원호 예비 후보의 이야기도 나와서 좀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 발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예비 후보가 시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 제가 경험해본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현희, 박주민 예비 후보들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원호 후보의 정무 감각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입장에서 아쉽진 않고요. 근데 처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보통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 보면 결국 그 메시지에는 그 메시지로 하여금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누구 좋으라고 이런 메시지 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고인의 명예를 뭐 훼손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은 어쨌든 서울 시민이 선택해서 당선되신 분인데 지금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저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이 고인이 된 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 이거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박원순 전 시장에 비해서 뭐 어떤 그런 스캔들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 선거를 앞두고 메시지를 내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기 마련인데 뭐 이거 지금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데에는 저는 본인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불안감이 조금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원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거는 후보자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본인이 속에 있던 속마음이 튀어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박원순 전 시장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어떻게 평가를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만큼의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칸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왔잖아요. 그 의혹 제기 사실은 증명을 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칸쿤에 가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제출하고 회의에 관련된 사진들 내고 그러면 한 방에 정리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괜히 그냥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 나서가지고 김재섭 의원만 공격하게끔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론조사 왜곡 문제 이거는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거든요. 이분 진짜 이거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던 내용이고 이건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 보통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분명히 기소는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여론조사 왜곡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선거법에 있어서는 매우 세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는 들어가는데 판사가 양형을 하는 거에 문제인데 판사께서 당신 알았잖아. 알았다는 거 알고서도 이거 감싸려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지시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형도 세게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정원호 후보는 아직까지 서울시장으로 준비가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경선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나올 건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반으로 1차에 끝날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2차로 넘어가면은 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잠시 후인 6시 20분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김채국께서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선 정원호 구청장,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검증의 그런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어떤 역전의 그런 그 기회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 그 공간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고 자 근데 당내에서 그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본선 무대에서 검증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본선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검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대장동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원 회장을 맡은 민주당 기초자치단체 공천 신청자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른바 친면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싸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뭘 희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나요? 전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지금 달가워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게 후원회장을
바뀐 공천 신청자가 29명이랍니다. 지금 한겨레에서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경기도만 한 12명 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후원회장 맡으면서 이제 지원하는 영상도 지금 찍어가지고 보내는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김용 전 부원장이 자신을 지지한다라는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진짜로 도움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분 지금 항소심에서 실형받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냥 밖에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죄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분 보석금 내고 나와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있는 분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은 징역을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것도 범죄의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징역 4년인가 5년인가 받았을걸요, 항소심에서도. 근데 이런 분이 나서가지고 응원을 해준다는 게. 심지어 이분 무슨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출마까지 하겠다고 그래요. 예, 3월 달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청와대에서 진짜 내심 반가워할까요? 가뜩이나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혹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안 좋아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친명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선에도 이분 그대로 밀고 계속 지원 영상 내고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본선 때는 다 빠질 거예요. 지금 경선 때니까 이러시지 본선 때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본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장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치단체장 시절에 문제가 생겼었던 그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그러면 그 대장동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 김용과 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유권자에겐 이렇게 소구가 될 겁니다. 우리 동네에 대장동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보여질 거고 이거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 만들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본선 앞두면은 오히려 김용과 절연하려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